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난주에 반짝 돌아왔었던 외국인의 매수 마법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약한 날이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제 재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이 시장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하게 연출되었는데요. 오늘 이 코스피가 진행되는 시장 장중 동안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을 줬었던 것이 유가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 이 하락 기조로 좀 만들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달러 인덱스가 100지수를 더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100지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외 특히나 신흥국 통화에서는 좀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상태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환경이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전강 후약으로 시장에 밀렸는데요. 자, HTS 화면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봅니다. 자, 오전에 강세였던, 그러니까 그 플러스권에 있었던 지수가요. 장후반 때는 밀리면서 전강 후약으로 시장에 밀렸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시장에 대한 하방 지지력이 저가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순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밀린 것인가? 아니죠. 다시 한번 또 기관에 대한 수급 추이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오늘 지수의 흐름인데, 자, 실질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이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초록색 이동평균선,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약하게 진행이 되면서 장후반 때 밀리는 주체 역할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의 시장 수급이 바뀌어갈 수 있는 유가라든지 금값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또 우리나라 환율 이 부분들이 좀 전환될 때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다시 한번 좀 기다려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관에 대한 수급 추이에 따라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오늘에 대한 유가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꺼내보겠는데, 자, 유가 변동성이 가장 크게 떨어지게 된 계기는요, 시장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이 수요에 대한 감소는요, 사실 경기 활동에 대한 재개, 어느 시점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완벽하게 맞추지 못했지만은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감산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을 뒀다는 얘기예요. 공급을 늘리거나 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잡아뒀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름을 얼마만큼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재개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면, 경기에 대한 활동을 다시 키운다면 기름에 대한 소비는 따라오겠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잡아놨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4월 3주차 또 4주차의 때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에 대한 정점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경기 부양 정책, 경기 재개에 대한 시동만 걸면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4차 부양 정책이 4월 마지막까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 잡아지겠죠. 그러면 유가에 대한 반등 나오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기준치를 좀 낮춘다라면은 신흥국에 대한 통화 변화는 바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해졌을 때 시장에 대한 조정권, 급락, 투매를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와 같은 시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왜? 유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경기 제재에 대한 내용이 뒤따라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로 해서 시장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는데, 자, 두 가지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 FDA로부터 해서 한국 진단키트 긴급 이 사전 승인이 3개 기업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승인이 나왔습니다. 오상 헬스케어가 이 긴급 사전 승인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오늘 시초가부터 상한가에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상 헬스케어 이 지주사 역할인 오상자이의 움직임이 컸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장 초반 출발 때부터 해서 시초가 상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사실 오상자이의 직접적인 개별적인 호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시장 유입이 이제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 시장 3개 업체로 선정되었던 수젠텍,
그리고 그 솔젠트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솔젠텍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EDG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랩지노미스 이 종목도 급등세,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젠텍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종목인 시젠, 사실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세계 기업 이외에 랩지노미스라든지 시젠, 수젠텍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을 지금 오상자리를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추이 내일장에서 연속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메디톡스입니다. 자, 사실 아침에 메디톡스에 대한 향방이 장중에 시장 재개를 하면서 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하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발동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제품 판매에 대한 중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메디톡스는요, 전체적인 매출이 이 보톡스 매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안 된다면은 당연히 이 기업의 존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한가에 대한 기록까지 나와 있고요. 이 하한가를 따라서 변동성을 좀 기대하면서 신규 매수 보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메디톡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보톡스 시장에 대한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등주 보셔야죠. 휴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장 초반에 출발이 25%대 출발하고 상한가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15%대로 다시 밀렸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음봉은 크게 나왔고요. 거래량까지 크게 분출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투매가 유발되거나 상승폭에다 부분들 모두 다 뱉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진입을 통과했다라는 것. 자, 보시게 되면은 큰 두꺼운 무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를 제시해 보도록 하죠. 자, 가격대를 본다면은 40만 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면은 단기 모멘텀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 왜? 실질적으로 보톡스에 대한 점유율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의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휴재, 이와 같은 종목도, 대웅제약,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런 기업들을 후발주로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매물대 돌파한 위치를 지지해줘야 된다. 자, 만약에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38만 원 라인대, 이 라인대 지지 테스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죠. 자, 시장에 대한 초점은요, 이제 경제 재개를 언제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제 제재에 대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을 시동을 준비를 합니다. 부양정책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양정책은 4차 부양정책입니다. 자, 1차, 2차, 3차까지 대규모 부양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4차 부양정책이 대규모 투자가 나옵니다. 어느 분야? 인프라 투자. 자,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요, 경제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경제 활동을 높여야 됩니다. 고용 인구를 창출해야 돼요. 고용 인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입니다. 건설, 기계, 그리고 미국에서는 5G 투자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점은요, 5G. 당분간 5G에 대한 조정 나온다? 오히려 이 모멘텀을 기다리고 매수의 기회. 이 모멘텀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의 기회. 이와 같은 관점으로 5G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5G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기가 무너진 상태에서 업종, 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분야, 반도체, 5G, 전기차. 오늘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서 수급 약화가 나왔습니다. 조정이 기회다라는 것을 지난주 내내 이야기 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G에 대한 관점까지. 자,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해서 시장을 접근한다면 오히려 낙폭과대 조정의 기회가 오히려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났지만은 사실 유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20달러 선이 깨졌다가 25달러 선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23달러 선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자, 변동성은 이미 큰 상태입니다. 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변덕을 부리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나올지만은 이미 우리가 20달러 선이 이탈했던 위치를 돌아섰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 추세의 방향은 상방향 쪽으로 보고 있다. 떨어지는 부분 안에서 저가 매수가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포인트는 경제 제재에 대한 뉴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